오늘은 뭐 특별하게 격식을 갖추지 않고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정말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해주실 시민들께서는 지금 오늘 만들어진 이 시민 발언대에 올라오셔서 좀 가급적 발언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발언을 준비하실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저희가 우리 광주시당에서 대표하는 우리 정책시장님께서 먼저 여는 발언을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시냐고 물었는데 안녕 못하시죠? 예, 당연히 참 분노로 온 몸이 들끓어서 건강에 굉장히 해로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들의 자부심과 자존심을 통째로 밟아버린 박근혜 최순실 농단 사건, 이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 이게 나라냐, 이게 국민이냐, 이게 국가냐, 내가 이러려고 국민이 되었냐는 자조 섞인 한탄과 자괴감이 온 나라의 분노로 뒤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퇴진할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두 번의 담화에서 나타났듯이 전혀 물러날 생각이 없다는 느낌만 국민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비상시국을 빨리 정상화로 만들어 놓아야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퇴진은 국민의 명령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예, 우리 국민의당 광주시당은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시민들의 분노,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박근혜 퇴진을 당론으로 채택하여 앞으로 힘차게 몰아붙이겠습니다. 오늘 많은 말씀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떨쳐 일어났던 사건들이 혁명이 있습니다. 몇 가지 혁명인데 그 중에 하나가 4.19 혁명, 그 다음에 5.18 민주항쟁, 그 다음에 87년 민주대투쟁, 이런 사건들을 혁명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제도적 민주주의가 완성됐고 또 실질적 민주주의가 완성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 10년 동안, 정확히는 9년이겠죠. 이 9년 동안 우리가 그토록 목숨 바쳐 만들었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1월 12일 100만이 넘는 국민들이 모였습니다. 이른바 11월 12일 혁명이라고 하는데요. 이 수많은 민중혁명 중에서 중고등학생들이 그 앞에 나와서 촛불을 들었던 혁명은 4.19 혁명밖에 없습니다. 아시죠? 이 4.19 혁명 이후에 처음으로 지난 11월 12일 수만의 중고등학생들이 4,800만 원의 성금을 모아서 광화문 거리에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박근혜 대통령은 퇴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박수 한번 보내주셔야죠. 네. 아마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제4차 촛불 집회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수능이 내일이 끝납니다. 아마 지금까지 참여하지 못했던 고등학교 3학년, 대한민국에서 제일 무섭다는 고등학교 고3 수험생들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제는 정치권이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번 주까지만 퇴진 운동이지 다음 주부터는 탄핵 추진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절차를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을 중심으로 추진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실 말씀 있으신 분들은 손을 좀 들어주세요. 마침 제가 할 말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한번 와봤습니다. 저는 서성이라고 하고요. 옛날에 한 몇 년 전에 그 일본 아이돌 AKB48 리더였던 타카하시 미나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력은 절대로 배신당하지 않는다. 이 말을 여러분도 지금은 공감하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노력을 지금 배신당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하나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신뢰를 받지 못하고 노력을 무용지물로 돼버렸습니다. 이것을 5천만 국민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통탄하고 있단 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노력을 통해서 뭔가 얻으면 약간 잘못해도 뭔가 이해했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그도 그럴 것이 대한민국 최고 통치자인 대통령을 속이고 자기 멋대로 움직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안 그렇습니까? 이것도 대통령님도 책임져야 되지만 솔직히 최순실하고 정유라가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순실이는 안에서도 지금 교도소 안에서 교도관을 조종하고 있겠죠.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믿습니까? 진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들고 일어나서 노력이 통하는 세상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정말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 노력해도 안 된다는 그 말이 사라질 때까지 우리가 혁명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제가 3주 전이 아니다. 1주 전에 이런 노래를 들었어요. 그 스웨기스트라는 밴드에 집행자라는 노래가 있어요. 뭐 다끈이에 내려오시라고 뭐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순사리 한 마리에 모두같이 화기애애라는 노래말이 있는데 그때 11월 12일 날 우리가 진짜 화기애애하게 촛불 시위도 하고 퇴진운동을 벌였습니다. 이제 19일 날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 촛불 말고 촛불보다 더 큰 횃불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좀 개천에서 용나는 세상, 그 부모의 부가 자식의 미래를 결정짓는 세상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에 의하에 따라서 통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보장되는 대한민국, 그런 대한민국을 바라시는 거죠. 네, 저는 그런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꼭 내년에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정권 교체의 중심에 서서 반드시 이뤄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또 다른 분 모셔볼게요. 나는 이렇게 요즘에 뉴스를 보다가 입술이 붉었어요. 또 그래도 연속극을 보다가 또 그래도 궁금하면 또 뉴스를 보고. 근데 정말 믿었던 사람이 우리 집에 있는 청계땀살이만 돈보다 그 최순실이 같은 그런 여자에게 우리 온 대한민국 사람이 농간에 놀아났다는 것이 나는 너무너무 분합니다. 그리고 나는 대통령을 너무너무 믿었었습니다. 왜냐하면 동갑도 나하고 똑같고 나이도. 그래서 정말 한때는 존경하고 또 아버지가 대통령을 하셨기 때문에 잘할 것이다. 나는 항상 친구들하고 만나면 그랬어요. 저 여자는 뭐라고 해도 잘할 것이다. 본 것이 있지 않냐, 배운 것이 있지 않냐, 응? 하고 외쳤던 내가 요즘에는 한빛 쪽에 가서 서서 울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개인적으로도 배신당한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하면,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기를 당하면 아마 이런 기분인가 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나는 대통령한테 사기를 당하고 너무너무 분해서 이렇게 입술이 불컥하고 다녀요. 우리나라 다시 한번, 나라를 잃어버렸던 나라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정말로 외국에서도 외국 사람들이 와서 코리아 따봉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나라가 될 수 있게끔 정말 됐으면 참말로 좋겠어. 참말로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박근혜한테 배신당한 거 맞죠? 예. 저도 사실은 뭐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진 않았지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성공하길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이 대한민국의 성공이고 국민들의 성공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바랬는데 저는 솔직히 이명박보다는 더 잘할 줄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대국민 사기극을 펼친 거죠. 아까 지금 우리 여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버지한테 배운 거 있으니까 좀 잘하지 않았겠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아마 이것만 배운 것 같습니다. 그 재벌 총수들 불러다가 돈 뜯는 거. 예, 그건 확실히 배운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요. 네, 890억 내니까 1000억 채우라고 하잖아요. 예, 박정희가 그런 거 잘했잖아요. 과거에. 돈 안 내면은 세무사찰하고 기업 전부 다 도산시키고 이런 거 잘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너 때도 수사했을까요? 돈을 70억을 넣을까 말까 고민하면서.
예,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또 하실 말씀 발언하실 시민 계신가요? 제가 올해 나이가 어떻게 묵어버렸는가 몰라도 82살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전라도 말 82살이 되어버렸습니다. 해방되었을 때가 9살이었습니다. 그때 강미연에 있는 신사당이 있었는데 우리 집대회가 있었는데 해방되었다고 하니까 미연사무소에서 와서 불을 질러버려요. 신사당 싹 전국에 하나 없이 불 질러버렸습니다. 얼마나 장한 행동입니까? 정말로 장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이를 해묻고 부정물을 묻히고 살았어도 그 간직했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6.25 동란 전후를 통해서 우리가 민족이 나아갈 길을 많이 반성도 하고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반성 못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100년간 갈랑가는 모르겠는데 용어 정의를 제가 한번 내 나름대로 해보랍니다. 내가 어디서 평론가들이 글 써는 것을 읽도 안 하고 나 혼자 생각해 보면서 국사도 읽어보고 서양 역사도 읽어보고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용어 정리, 해방 이후로 용어 정리에 대해서 상당한 압력을 받고 길에 살았어요. 손가락 길어버려 말 잘못하면 뭐 말하고 어쩌고 그러면 저는 뭐 국수주의가 왜 나빠요? 내 아들놈 자빠졌으면은 챙겨야지요. 누가 때리면 뭐 말게야지요. 간단히 가정에서 국수주의입니다. 그것이 그렇잖아요. 몰아붙여갖고 좌익 공산당 이럽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에 듣고 지금 피곤하지. 그래 말 같은 소리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언론에서도 하고 있고 종편 방송에 하냐 보니까 지금 나와서 너희 다섯이 하는데 그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할 수 없이 다 까져불고 인터넷으로 사실이 밝혀지니까 마지못해 뒤에 따라가면서 이제 비판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수, 진보, 뭐 혁신 이렇게 우리 사회가 요것을 나는 한번 내 나름대로 이 촌놈이 연구를 해봤어요. 진보다 보수다. 나는 보수고 너는 진보 좌익이요. 혁신 그놈도 좌익이요. 나 요 용어를 한번 여기서 말씀 드려보랍니다. 개인적으로. 나 신문에서도 안 읽어봤어요. 보수로 한 것은 문자 그대로 지킬 보자 지킬 숫자요. 간단해요. 우리가 대한민국이 해방 막대갖고 무슨 배를 선택했습니까? 북한은 지구배, 우리는 우리 배를 선택했어요. 헌법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여기서부터서 우리가 그 테두리를 약속을 받고 거기에 배를 실려서 우리가 가고 있잖아요. 이게 보수요. 헌법 1조 지킨 사람이 4.19 학생이 왜 존경받는가? 거의 보수요. 헌법 1조를 지켰지 않아요. 생각해 보셔요. 사전을 보셔요. 그런데 지금 좌익으로 몰린 사람들, 좌파 여시 같은 말, 그 사람들이 보수요. 왜냐? 좌파란 말은 누가 합니까? 보수라고 자청한 사람들이 합니다. 그럼 요거 우리가 정치적으로 한번 불랍니다. 지금 보수가 이승만 정권 자유당 때부터서 그 다음 박정희 정권으로 와갖고 각 지역에 사무실을 만들어 놨잖아요. 재산입니다. 재산. 그 상속을 지금 누가 받고 있습니까? 그걸 지키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헌법 1조를 지키고 있던 그 패거리입니까? 정말 헌법 1조를 반대한 패거리입니까?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재산 상속을 받고 있어요. 박근혜가 지금까지. 황주도 저기 있잖아요. 그게 보수입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이 독재를 하면 3대가 간다. 그건 100년까지 간다고 그럽니다. 지금 60년 같지 않아요. 앞으로 30년이면 90년입니다. 우리 사회에 그런 유파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 옆에가.
이유대가 있어요. 나는 이래서 보고서란 말을 이제부터서 내가 어느 신문사에도 내가 얘기했어요. 요거 정의를 이때 확실히 바꿔서 국민에게 알려라. 계속 알려라. 보고서라 한 것은 헌법 1조를 지키는 민주공화국을 지키겠다고 싸웠던 학생혁명부터서 지금까지 싸웠던 사람들도 수많은 운동이 다 있다. 이것이 지킬 보자 지킬 숫자예요. 그러면 이 헌법 1조를 바꿔버리면 뭐입니까? 대한민국은 독재 파쇼를 실시한다. 그 정반대의 말입니다. 누가 독재 파쇼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곳곳에다 끌어갖고 마음껏 끄집어내라 해도 뻐부적뻐부적 안 나오지 않아요. 헌법 1조를 지키는 우리 세력들이 도수고 저짝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이 의식구조를 가진 이런 사람들은 파쇼당입니다. 공화국을 하기 싫다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광장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죠. 예, 민주주의의 태호는 그리스인데요. 이 그리스에서는 작은 도시국가에서 시민들이 모여서 이렇게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발언하고 이게 민주주의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광장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에서는 예전에 민회라고 했죠. 이걸 민회. 시민들이 모여서 논의하고 회의체를 만들어서 결정짓는 걸 민회라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한국형 지적 민주주의를 지금 이 자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2016년 21세기 지금 대한민국은 비현실적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난 2012년 대선 때 51%의 국민적 지지를 받고 대통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통령은 자신의 국정 철학으로 전혀 나라를 운영하지 않고 자신의 정무적 판단이 전혀 없는 상황 속에서 나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네, 바로 최순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순실만이 죄인이 아닙니다. 바로 이 박근혜가 바로 큰 죄인입니다. 리더가 무능하고 정의롭지 못한다면 그 리더는 그 자리에서 곧장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 절대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끌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혹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뽑은 대통령인데 그래도 임기 5년 다 채워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을 합니다. 그 말에 대해서 저는 여기서 반박을 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박근혜 대통령 붙이기도 아깝습니다. 박근혜 씨라고 하겠습니다. 박근혜 씨, 헌법을 유린하고 그리고 국가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비선으로만 나라를 운영했습니다. 먼저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절대로 대통령 임기 채워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역사적 경험입니다. 우리는 1960년 4월 19일 4.19 혁명을 통해서 이승만을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전두환을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민주화를 이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의롭지 못한 이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려서 제2의 민주화를 꼭 이뤄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들 헌법 이야기 많이 하시죠? 근데 저는 헌법보다는 국기에 대한 경례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구호 알고 계십니까?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자유롭고 정의롭습니까? 자유롭고 정의롭지 못합니다. 그럼 그 대한민국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고 정의롭지 못한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여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이룩해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유가 있습니다. 엊그저께 뉴스 보셨는지요? 이정현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0% 미만 지지도 못 받는 사람 대권 주자로서 이야기도 하지 마라.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얼마죠? 5%죠. 호남에서 몇 프로입니까? 0%입니다. 20대에서 몇 프로입니까?
빵프로입니다. 빵프로인데 어떻게 이 사람이 대통령입니까? 그런데 불행 중 다행인 게 있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서 청년들이 지금 정치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제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 더 이상 나갈 구멍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더더욱 그 자리에서 내려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청년들에게 자부심과 애국심을 심어줘야 되지 수치심만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꼭 내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 박근혜 퇴진운동에 참여하여 정의롭고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저희가 지금 국민들이 지난 11월 12일 날 촛불을 100만 촛불을 들고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촛불의 민심에 아랑곳하지 않고 어제 또 박근혜 대통령이 뭘 했죠? 한일 군사협정 가서명을 했습니다. 예. 저는 대한민국의 그 오욕과 고난의 역사, 1910년 한일합방, 일제감정기 35년, 조국의 분단, 그리고 6.25 전쟁, 뭐 이런 수많은 오욕과 고난의 역사는 1905년 11월 일제가 대한제국의 애국권을 강탈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제기된 을사늑약으로부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2의 을사늑약이 될 수도 있는 한일 군사협정을 박근혜 대통령이 또 추진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지금 퇴진하라는데 국민들이 그건 아랑곳 하지 않고 가서 제2의 을사늑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박근혜입니다. 나라 망조동이 맞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나라를 갖다 바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저는 가급적, 제가 공당의 공인으로서 가급적이면 퇴진, 하야, 탄핵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수권을 준비하는 정당으로서 과연 그런 말 하는 게 바람직한가, 그런 극단적인 용어를 쓰는 게 바람직한가. 근데 저는 그 고민을 했다는 것 자체를 후회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그런 말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여하튼 간에 저희 국민의당은 이 한일 군사협정 국민적 동의도 없고 우리 자국의 주권을 수호하지 못하고 이익에 반하는 한일 군사협정에 단호히 반대하고 정식 협정을 할 때는 목숨 걸고 막을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금을 내면은 고루 잘 쓸 수 있는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을 놀라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고 일어나면은 국민들이 가슴에 정말 응어리 지고 뜨끔뜨끔 놀라고 하는 우리가 정부를 만들어야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그리고 세 번째는 국가 운영은 물 흐르듯이 그대로 흘러가게 국민들한테 맡겨야 된다고 봅니다. 요즘 보십시오. 그런 일들을 안 하다 보니까 청와대에서 돈 내라면 내고 특히 대기업들, 우리 농민, 어민, 노동자를 전부 짓밟고 노동 착취해서 이런 분들이 요즘에 잠을 못 잘 겁니다. 그러죠? 그래서 이런 시대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11월 12일 날 100만 명이 모여서 촛불을 들고 시위를 했습니다마는 어느 한 곳에 사고도 없이 물 흐르듯 이렇게 흘렀지 않습니까? 이것이 저는 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그런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 광장에 모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80년 5월에 봄이 왔다고 저희들은 정말로 이거 거리서부터 예? 그리고 금남로부터 광주에서 많은 분들이 모여서 80년 봄을 우리가 주장했습니다마는 87년대에 국민 직선제 개헌을 했는데 이것도 정치 지도자들의 목이라고 봅니다. 예? 당시에는 국민들이 여러 가지 해서 직선제 개헌하면 우리 야당의 정권을 넘겨주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치 지도자들이 5년 단임제로 이렇게 해왔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5년 단임제 병폐가 바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거울 삼아서 이번에 정말로 국민은 국민대로
하고 또 정치인들은 정치인들이 가서 이런 아픔들을 후대에 물려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광주, 북구, 전남대가 이곳 광장이 어떤 것입니까? 광주에 대한민국에 어려운 일만 있었으면 이곳에서 하나로 똘똘 뭉쳐서 우리가 광주에 기상을 발휘했고 대한민국이 똑바로 갈 수 있도록 이곳 광장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여기에 비록 소규모지만은 이런 여러 같은 열기를 우리 국민의당 식당부터 시작해서 적게는 광주 보글지구당 국민의당이 앞장서서 다가오는 내년에는 꼭 국민의 중심에 국민의당에 서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감사드립니다. 전대 캠퍼스 우리 뒤에는 이런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박근혜 하야 외치자라는 현수막이요. 사실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오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세월호 사건, 위안부 합의, 사드 배치 등 정말 굵직굵직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정말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대단한 분인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사회를 한 방에 통합을 시켰습니다. 모든 사회단체가, 모든 정치인이 퇴진이란 한 단어로 뭉치게 만들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모여서 박근혜 퇴진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만 하고 있을까요? 전국 각지에서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광화문광장, 서울역, 시청 100만 이상의 인파가 모이면서 100만 개의 촛불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청와대에서 낸 메시지는 단 2글자였습니다. 어떠한 경우도 이선 후퇴나 하야는 없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많이 느낍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당의 한 사람으로서 많이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이 행사도 국민의당 광주시당에서 주관하고 국민의당 북구을 지역위원회에서 주최하지만 정말 많은 걸 느끼고 많은 걸 부족하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앞으로 11월 26일 날 150만 집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지역별 집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11월 안에 끝내야 합니다. 분열됐던 야당도 다시 뭉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시민들이, 우리 국민의당이 앞장서서 지도력을 가지고 중심부에 있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뭉쳐야 합니다. 그리고 전대 대학생 여러분, 북구 주민 여러분, 광주 시민 여러분, 정말 함께 합시다. 우리가 함께 하면은 반드시 정권 교체됩니다. 오늘 안철수 대표께서 이런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임기까지 갈 수 없더라고요. 또 어떤 일이 어떻게 터질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회를 놓치면은 반드시 이 정부는 또 다른 음모를 꾸릴 수밖에 없습니다. 최순실, 최순득, 우병우, 정호성, 장성호, 지금까지 이런 분들이 대통령이었고 국회의원이었고 국무총리였습니다. 다시는 이런 분들이 이 사회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이번에는 반드시 우리가 뭔가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 분 한 분 서명운동을 해서
천만 소문운동을 전개하는 것이고 11월 26일 날 광화문 광장에 150만 촛불이 밝혀지는 것이고 우리 지역을 중심으로 하나 됐을 때 가능합니다. 정말 대학생 여러분, 북구 주민 여러분, 광주 시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 끝까지 이 정권이 퇴진할 때까지 우리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 시민의 분노 국민의당이 듣고 실천하겠습니다. 이게 이번 저희 행사의 슬로건이고 저희가 광주 시민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외롭고 두려웠고 쓸쓸한 길이지만 저희 국민의당은 국민만 믿고 정의로운 길, 그 길을 가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 때까지 저희는 줄기차게 이 거리에서 시민과 국민과 함께 서명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겠죠?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뜨거운 박수와 함께 오늘 행사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